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려요. 자, 최규 박사입니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동무대입니다. 예. 오늘 제 강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제 강의 듣고 싶으셨나요? 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환호성입니다. 한 10초 정도의 환호성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최기상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열광적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두 줄은요, 제가 다 마약 먹인 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이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무턱대고 오늘 와서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옆 사람 그냥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웃으시거든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웃는 건 이런 의미죠. 내가 니보다는 좀 잘생긴 것 같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웃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열정과 자신감이 있어야, 내 마음에 뜨거움과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인사를 한번 하면 얼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빵긋하면서 하면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참 얼굴 보니 돈복이 참 흘러넘치시는, 돈복이 넘쳐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게요. 잠깐만, 이렇게 얼굴 보니 돈복이 이렇게 있어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인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튕기잖아요. 부끄러워서.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웃으시면서 제가 좀 돈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좋은 말을 딱 하면은 내 것처럼 이렇게 딱 받아들여 보세요. 아시죠?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자, 인사 한번 하게요. 자, 악수로 손 내밀어 보세요. 자, 예, 반갑습니다. 이 화면은 저를 잡아주세요. 예.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있는, 맛깔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무언가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 주는, 망하게 하는 망남이 있는 것 같아요. 맛깔나는 만남이 될 건지 망남이 될지는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맛깔나는 만남을 하려면요, 딱 하나예요. 미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누굴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과 웃을 수 있으면은 그 만남은 정말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웃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웃고 살라고 이 말 한마디를 줬습니다. 박장대소. 뭐라고요? 박장대소는 크게 박수 치는 것보다 더 먼저, 뭡니까? 크게 웃는 것보다 더 크게 박수 치자는 의미로 박장대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박장대소 한번 하고 오늘 시작하는데, 박장대소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싸! 아셨죠? 자, 박장대소 준비! 아싸의 의미는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셨습니까? 자, 박장대소 시작 하시면은요, 자, 미친듯이 박수 먼저 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그리고 나서 몸이 딱 5초만 지나면요,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그때 웃어보면은요, 정말 재밌게 웃을 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박수 먼저! 빨리 박수만! 자, 이제 웃는 거예요. 예.
예, 3분만에 기적을 만드는 유머 톡지놀이 특강쇼에 오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누구나 그렇듯이 아까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유머 강사가 되고 유머 코치가 됐냐고 하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을 무언가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무언가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를 유머 코치로 만든 것은 어쩌면은 작은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10년 전에 제 인생에서 찾아왔던 그 계기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사실 10년 전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10년 전이면 35, 6대인데요. 했던 일이 망하게 되면서 회사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차 날아가고 이제 아까 있던 집사람만 이제 못 날아가고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신용불량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울고 있는 아내한테도 제가 선물로 신용불량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신용불량단 36살 때 부부 신용불량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옥탑방에서 살게 되면서 500에 5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됐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어디로 화살이 갔냐면은 내 자신한테 갔어요. 내가 바보 같은, 등신 같은, 쪼다 같은, 왜 이런 일을 만들었어?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그 자책감과 열등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가장 극치가 언제냐면요. 2003년도에 망했던 게 2007년도까지도 그 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약 한 2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털고 나서도 2억의 빚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매달 많은 빚들을 갚아나가서고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까지 갚았었어요. 얘는 제가 지금 다 하나 가지고 있던 게 그때는 몰랐었어요. 얘는 어디에 붙어있는 이게 뭔지 아시죠? 빨간 딱지 이름이 뭐냐면요. 압류 물표목이에요. 압류 물표목 어떻게 발음하죠? 하여튼 압류 물표목인데 얘가 빨간 딱지예요. 빨간 딱지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얘는 언제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밖에 나가 있었을 때 이제 이거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전자제품들이 돈 되는 거에는 다 붙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집에 갔는데 아내는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있고 말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알았어요. 뭘 하면서 알게 되냐면은 이제 나가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미를 딱 들었는데 다리미 밑에 이게 딱 붙어있는 애예요. 그때 머리에서 막 전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리미 하나도 7년 동안 써가지고 그거 돈으로 따지면은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 다리미 밑에 있는데요. 온몸에 전기가 오더라고요. 이래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생각이 오기가 들었고요. 바로 얘가 그 다리미 밑에 붙어있던 애예요. 기특하죠? 잘생겼죠? 찢으려다가 아니다. 이것도 역사인데 가지고 있자 라고 해서 얘를 끼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뭐가 있냐면요. 그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고 제일 먼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짜증은 제일 먼저 내 몸에서 무엇부터 뺏어갔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혹시 힘들거나 아프고 또 열등감이 휘둘리고 또는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가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따서 봐. 그 상태가 언제냐면 그때 신용불량은 제 웃음을 뺏어가고 자신감을 뺏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작정했던 게 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우연히 저한테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비수를 꽂았어요. 말 한마디에 비수를. 뭐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슬펐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집안도 망했는데 정말 이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물론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참 많은 걸 의미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유머러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당신하고 사는 게 갑갑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괴롭다라는 총체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재미없다고? 당신하고 사는 거 재미없어? 그럼 내가 알았어. 재미있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유머 하나를 그러니까 유머를 맞아. 아침마다 유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내한테 유머를 해줬던 게 이 유머예요.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전날에 유머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당신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바로 손이 날라오더라고. 탁 들면서 이렇게 머리를 딱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요? 헛소리야? 막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아내한테 애드립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별건 아니고 당신이 하도 이뻐서 한 번 더 꼬셔보려고. 아유, 재밌어요? 아유, 이 닭살 이런 유머 지금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눈을 두 번을 깜빡깜빡이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이불 속에서 잤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있잖아요, 뒤집어주는데 아내가 웃는 걸 그렇게 참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서 옷 입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평소 참 오래간만에 싱크대 앞에서 있잖아요,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침 먹으면서도 웃고 아침 출근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왼손 들어보세요. 예. 여보, 다녀오세요. 야,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정말 아내의 웃는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웃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마음속에 자신감이 들고, 또 남자라도 자존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야, 이거 유머 재밌네? 괜찮네 하면서, 야, 유머 또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또 유머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유머를 때립니다. 아내한테 그러세요. 여보, 오늘 옷 예쁘게 입어라. 오늘 경복궁에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아니 갑자기 웬 경복궁? 그래서 별건 아니고 처갓집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이 유머 잘 이해하겠는. 처갓집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뒤집어 주는 거예요. 예. 마이크 대고. 그때부터 이렇게 유머를 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유머를 할 때마다 아내가 웃어주는 거예요. 당연했죠. 왜냐면은 힘드니까. 웃지 않으면은요, 이게 참 그 하루 종일 사는 게 일단은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웃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아침에 한번 웃는 그 에너지와 기분과 그런 감정들이요,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웃는 웃음이 보약 10척보다 낫다. 아침에 웃는 웃음이 보약 10척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그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유머를 하게 되는데 한 보름 동안 유머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제 15일 보름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아내를 딱 부르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됐거든?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유머 안 해도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내 유머를 하니까 계속 웃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아내가 이렇게 이제 유머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날 저녁에 돈 10만 원을 뽑아가지고 집에 아내를 딱 줍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봉투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돈인데 당신 그냥 가져.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세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막 시주기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10만 원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건은 없는데 딱 하나만 해줘. 앞으로도 내가 유머를 계속 해줄 테니까 어차피 인생 웃고 살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유머를 해줄 테니까 그냥 재미가 없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웃어주라.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알았어 뭐 그까짓 거 뭐.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유머 잘하고 싶으시죠? 네. 손 들어보세요. 유머 잘하고 싶다. 야, 내려보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봉투에다가 딱 한 명, 마음속에다 딱 한 명만 이렇게 잡으세요. 내 아내 또는 내 아이들,
내 동료 누구도 좋아요. 그래서 5만 원 정도만 넣어. 그래서 딱 해가지고 야 내가 유머를 계속 내가 유머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좀 웃어주라. 중요한 것은 유머를 잘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유머에 웃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그 유머를 하나씩 하게 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오래지 않아서 딱 1년 만에 직장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머 강사가 돼봐야 되겠대요. 왜냐면 아침마다 했던 유머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아내도 친구들한테 쓰는데 그게 곧잘 웃기고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서나 사람들 웃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아침에 나는 유머 하나가 제가 유머 강사가 되는 그 초석이 되고 또 아내가 또 유머 강사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머 강사가 되는 초석이 됐다면은 여러분 정도는 유머를 잘하고 싶고 유머를 즐기려면은 저는 최소한 이 정도 하나만 있다네요. 딱 그래요.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검지가 자, 손가락 검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검지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잘하시네요. 그렇죠. 얘는 안 핀 거고 얘는 뭐예요? 핀 거죠. 자, 얘는 핀 거네. 그럼 얘는 뭘까요? 오므린 거 알고 얘는 핀 거, 얘는 휜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머를 잘 일단 하루에 한 명만 즐겁게 해주자.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유머를 실제로 어떻게 잘해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아니 유머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유머를 잘해요. 제가 유머 코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CEO분들 대부분의 CEO분들이 유머는 잘하고 싶어. 아니 사실 유머가 아니라 어디서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노력을 안 해. 사모님이든 회사에 가서 이사님들이든 비서든 하루에 한 명만 웃겨보세요. 그거 한 명만. 제가 유머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소스는 무한대로 제공해 줄 테니까 해보세요 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분이 100명에 한 명은 있어요. 예, 그 한 명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예, 유머 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매일 아침 유머 하는 것도 지겹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주에 한 번씩 유머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쪽지를 써서 주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보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뭘까요? 마술. 그럼 닿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정확하게 미스킴 입술 앞집 아줌마 입술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턴 입술 하면 더더욱 안 돼. 예, 당신 입술이죠. 늘 행복에 취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힘내고 파이팅하자. 네 남편이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내하고 유머를 주고받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한번 희덕대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와 희덕될 수 있다는 그거 목적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얘는 뭐였냐면은 좀 느낌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웃는데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두세 줄의 마음이 표현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덕분이고 사랑하고 우리 열심히 해요.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두세 줄이 이 밑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느낌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한번 해볼까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큰 콩은 뭘까요? 야, 어떻게 잘하세요? 유머 편지 받으시나 봐요. 유머 편지 안 받는 분 여기 혹시 오늘 오셨는데 최규상의 유머 편지를 처음 들어봤다 또는 유머 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시는 분들은요 쪽지를 적어가지고 이름하고 이메일만 해도 저 뒤에 우리 담당자 우리 스태프한테 주면요 유머 편지를 보내드려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킹콩보다 더 큰 콩은? 책 읽으셨구나. 예.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콩은 뭘까요? 알콩달콩. 늘 열정적인 당신이 좋아. 평소에 뜨겁고 알콩달콩 살자. 이런 얘기들 좀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우리가 유교 문화 안에서 잘하시면 저도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막 이렇게 좀 그 쑥스럽고 좀 뭔가 이렇게 내 옷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좀 그런 관계들이 많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사랑하고 고맙고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내하고 됐던 부분들이 내가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뭘까요? 예, 맥주, 소주 1위는 뭐예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은 이분들은 수도 없이 하는 게. 자, 오늘 한 번 있잖아요. 자, 우리가 따라하자. 삼적 동자가 되자. 따라서 삼적 동자가 되자. 모르는 척. 재밌는 척. 뒤집어지는 척.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위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이 먹는 술은 1위는 처세술입니다. 짜고 치는 것도. 어떤 이제 코칭 교육을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저게 딱 3분이에요. 저는 멘트하고 중요한 것은 유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고마움. 이틀 동안 교육을 받은 내가 제자인데요. 스승한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사제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배워서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게 내 의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딱 한다니까요. 메시지까지도 축하 메시지까지도 보내줬던 이런 귀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는 상대방이 관계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수없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고마움과 감사와 행복과 덕분이고 또 대단하다는 격려를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저는 갑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까 해피해보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됐는데 좋은 봄날 우리 대표님한테는 그냥 봄날이니까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좋은 봄날. 그래서 오늘 또 된장국 같은 하루, 된장국 된다 믿는 믿음의 하루, 장점만을 바라보는 긍정의 하루, 꾹 밀고 가는 뚝심의 하루. 형님 늘 지켜봐주고 격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또 하루 즐겁게 보내요. 형님의 뚝심을 누군 응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유머 쪽지 하나가 내가 먼저 표현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참 당당해지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됨으로써 결국 내가 인간관계가 내가 여유 있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20세까지예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20세가 넘어가면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관심과 배려를 하고 사람을 향한 그런 우리는 관심을 주고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20세가 넘어갔다면 여기 다 20세가 넘으시죠?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거꾸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근데 그 사랑의 방법들을 모르는 세대. 사랑의 방법보다는 수학 하나, 영어 하나, 국어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마당에 작은 유머 쪽지 하나가요. 참 인간관계를 풍성하고 기분 좋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만 저만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따라서 하는 거.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하고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교육은 따라하면 돼요. 최고의 교육은 모범이다. 내가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따라서 하게 되고 그 일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분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부하들이나 그들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썼던 거예요. 내 입술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왜? 아유, 우리 교수님
예, 맞아요. 졸도예요, 졸도. 저거 맞추신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혼자. 오늘 힌트 주신 거예요. 예, 예.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요. 광주에서 좀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가족님께서 한국 감염증자 우선치료 연구소를 갖고 있는 의사 양석신 교수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주사진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느냐?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친한 관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잠시 또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음장 같은 마음들도 충분히 다 녹일 수 있고, 저는 수없이 많은 리더들을 이렇게 코칭을 해보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또는 한두 번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요. 누구나 그렇듯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성에 반하는 거지 이거에 반하지는 않죠. 근데 이 자체가 하나의 정성일 수 있다는 거. 사람 정성으로 열 수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마음은 정성이면요 거의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머 쪽지를 쓰게 되면서 가장 전 이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유머 쪽지를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날에 행복해요? 이분은 써봤던 분이에요. 그 전날에 유머를 하나 듣거나 또는 어디서 TV에서 애드립 멘트를 하나 듣거나 또는 좋은 유머 이런 짧으면서도 즐거운 재밌는 유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유머 쪽지를 쓰면서 그때부터 웃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이걸 보면서 아내가 또 이걸 보면서 희덕되겠지, 이거 좋아하겠지라고 아내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가끔 하는데, 행복은 그러니까 이미 먼저 행복해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저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미 행복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아내한테 유머를 쪽지를 줬을 때 아내는 행복해지지만 나는 그 12시간, 24시간, 36시간, 24시간 전에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고마운 사람을 그 행복한 얼굴을 보는 그 상상만으로도 내가 이미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이미 행복. 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얘기는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래요. 궁죽통이라는 말 아시죠? 예, 궁죽통은 뭐냐면은 줄어져 있는 말이죠. 궁죽변, 변죽통, 통즉구라네요. 그냥 뭐 적지 마시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궁죽변 쳐가지고 딱 치면 나와요. 궁죽통 쳐도 이게 나오는 문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원문을 보니까 통하는 게 아니었고, 궁하면은 변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해야 통하게 되어 있고, 통하게 되니까 그렇게 통하게 된 즐거움과 기쁨과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머 쪽지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걸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왜? 매달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와 원금과 그런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8년 동안 갚았어요. 8년 동안 빚을 갚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간 동안에 갚아나가면서 궁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신용불량, 그 궁함이 저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면은 행복한 것이 정말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고마워요. 왜냐면 나를 변할 수 있게 해줬던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그 변인이 바로 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힘들고 아픈 것이 있다면요, 그건 100% 여러분들을 유머 강사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그 인생의 교묘한 작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안 힘들어요. 누구나 다 저만큼의 어쩌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삶의 무게가 있으실 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려운 걸 이겨낼 수가 없어. 더 이상 돈을 가지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저는 거꾸로 성공할 수 있냐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작은 스킬과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 쪽지가 만든 놀라운 기적들인데요, 제가 이 기적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래요. 되게 인간관계가 당당해지고, 또 뭐냐면 이미 행복해지는 것도 있는데 생각이 바뀌게 돼요. 유머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생각은 뭐냐면요, 늘 뭐냐면은 이 유머를 들은 사람이 행복할까 즐거울까 생각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늘 그래요. 그전에는 나는 누구야? 내 인생은 뭐, 나는 왜 태어났나? 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던 것이, 유머를 하게 되고 이 유머 쪽지를 주고받고 아내와 유머를 나누게 되면서 알게 된 게 관점이 바뀌게 됐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아내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 철이 들었는데요. 우리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있었던 부부간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제 명함에도 이렇겠지만요, 와이프가 뭐라고요? 예, 와이프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와! 이쁘! 우와! 이쁘! 와이프가 됐다라는 전설 같은 거니까. 오늘 저는 남편이에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다라면은 내 인생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분명해요.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이 자리는 뭐냐면요, 품질을 올리는 일이에요. 내 삶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품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용어부터 한번 보게요. 와이프는 따져보면 뭐예요? 와! 이뻐! 와!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와이프를 보면서 이쁘다라고 빈소리라도 많이, 빈님이지만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한번 봐봐요. 와! 이뻐! 누구든지 세상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와, 이뻐! 100번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훑어낼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마누라는 또 무슨 말이에요? 마누라가 아니래요. 마누라가 아니라 마주보고 누워라. 서로 마주보고 눕는 관계가 마누라예요. 옆편네는 더 예술이에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옆편네 어디 있어? 옆편네 저기 있어요. 저희 옆편네는. 옆편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의 약자죠. 옆에 있네 하면서 옆편네라고 그러죠. 참 말이 좀 예술 같아요. 당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 바로 내 몸이라는, 내 몸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보는 뭡니까?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예뻐요. 부부간에 쓰는 말이 너무 예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 쓰죠.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왜 걷다이밖에 못해? 이러니, 당신 내 몸 같은 사람아 왜 걷다이밖에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 보고 나보고 욕하는 거예요. 보배 같은 사람아 왜 너는 이렇게 지랄이니? 뭐 이런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보배 같은 사람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얘기.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하는 호칭 중에 정말 저는 최고의 호칭, 이 호칭은 이 말도 있지만요, 배우자라고 말해요. 배우자. 따라 배우자.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라고 하죠. 잘 생각하면 딱 하나입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배워라는 의미예요. 배워라. 배우자.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무언가를 연출하고 기획하는 배우. 그리고 표현하는 배우. 그래서 저는 배우자는 평생 사랑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표현하는 배우. 영화 배우라고 생각해.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연 배우세요. 그리고 사랑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표현하고 뭡니까? 하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또 하나. 이 공자가 석공에, 이제 석공이라는 그 노나라에 한 그 제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석공은 어떤 그 제후인데요.
이 어떤 제보냐면은 정치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만 뜨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백성들이 자꾸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옆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먹고 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백성들의 숫자가 나라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공자가 지나가는데 공자를 찾아가서 한마디 물어보죠.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공자가 했던 말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따서 한번 해보세요. 근자열 원자래. 예, 멀리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예, 한번 해볼까요? 가까운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 데서도 사람이 찾아온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내하고 유머 쪽지를 쓰게 되면서 정말 이런 느낌을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내 가족들을 즐겁게 하는 노하우가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스킬과 기법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혹시키는 모든 스킬은 결국 내 아내를 유혹하는 스킬과 기법에서 모든 것들이 연습되고 기획되고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네 분이 계세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유머 쪽지가 정말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를 테스팅처럼 해봤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한 분들이 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분들 얘기 잠깐 나와서 한번 1분씩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정말 삶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먼저 이세준 대표님,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이거 멋지죠? 네. 야 오늘 멋진데요. 이런 창의적인 유머가 있다는 걸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표님 잠깐 이거 하면서 벌어졌던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저희 집사람이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대 중반처럼 보이지만 사실 5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편들이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최기성 소장님을 만난 지 한 7, 8년 초창기부터 계속 만났는데 저런 쪽지를 쓰다가 보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근데 쪽지를 쓰니까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적으니까 집사람도 여보 나도 사랑해. 작년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태풍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아침에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했는데 낮에 회사에 가가지고 쪽지를 하나 썼어요. 우리 집에 제일 예쁜 꽃 오늘 태풍에 시들진 않았어? 사랑해요.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여보 나도 사랑해.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자 아이만 둘이 있거든요. 지금 큰 아이는 벌써 군대 가고 작은 아이가 올해 이제 대학 1학년인데 남자아이들이 보통 무뚝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그런 유머 쪽지를 보냈어요. 19만이라는 쪽지가 책에 오고 있는데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작년에 논술 준비할 때 저 쪽지를 보냈거든요. 얼마나 아이가 주눅이 들었는지 말도 잘 안 하는 아이였었는데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아빠 나도 사랑해. 이 아이들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저 지방대에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왔다 갈 때도 아침에 제가 이제 태워다 주거든요. 그럼 택시에서 내릴 때도 그래요. 아빠 사랑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책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쪽지는요 가족을 변화시킨다라고 봐야죠. 이 가족이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쪽지를 가지고 정말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잘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쪽지의 힘이 아닌가. 쪽지여 영원하라. 근데 중요한 것들은 아들 둘이 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인간관계인지 또 가족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세무법인 명가의 우리 사무장님이신 우리 조민자 선생님도 얼마나 예쁘게 또 하는지 몰라요. 또 남편이 뭐냐면요, 사랑의 햇님이래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이제 남편의 대표 세무사님으로 계시고요. 저는 이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규상 소장님을 만나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바쁘게 일만 하고 살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이제 많은 말 중에 그것이 생각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유머 쪽지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실천했는데 제가 이걸 실천하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무장님, 세무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세무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하셨대.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저 쪽지를 드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남편이 입가가 더 환해졌더라고요. 했더니 직원이, 오래된 직원들은 이제 눈빛만 봐 날려보니까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기적일지는 모르지만요, 늘 기적은 거대한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삶에서 코딱지만한 작은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사랑의 노력들은요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기적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뭐 유머 쪽지를 써가지고 100억을 벌었다느니, 뭐 아파트를 몇 채를 샀다느니 뭐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돈과 전혀 관련이 없이도 훨씬 삶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다음 분은 누구냐면요, 장규성님이에요. 이분 예, 우리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규섭입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이 유머 쪽지 편지를 썼습니다. 일단 제가 이 쪽지 편지를 쓸 수 있게 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 주신 최규상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쪽지의 대상이 와이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부터 펜팔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펜팔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가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야? 하고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황소는 받지 못했습니다. 둘이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애들 가정교육, 또 서로 와이프와의 문화가 틀리는, 자라온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수가 적어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최규상 소장님을 처음 만나서 계속 특강을 듣고 모임에도 참여했다가 이 유머 쪽지 클럽에 가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는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그 작은 메모지 한 장 쓰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댁에 방문을 해서 두 부소장님하고 사시는 그 모습에서 강한 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첫 유머 쪽지를 썼습니다. 네, 이거는 첫 쪽지는 아니네요. 이 쪽지를 쓰고부터 와이프의 변화가 아주 많았고요. 와이프는 아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저보다도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더 궁금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저에게로 돌아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 둘 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들, 딸. 아이들에게도 써주고 또 오늘은 또 와이프한테 아침에 유머 쪽지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정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유머 쪽지를 뭘 쓸까를 전날에 생각을 합니다. 그 키워드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 순간부터 제 자신이 흥분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받은 와이프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행복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대단한 거 도전이라는 말을 쓰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도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배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늘 그렇듯이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데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배짱이에요. 배짱.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머 쪽지는 배짱이에요. 오늘 여기서 자극을 받으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유머 몇 개들, 책에는 실제로 한 200개가 넘는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백날 보고 그거 보고 한 번 웃으면은 한 끼의 식사밖에 안 됩니다. 한 끼의 식사밖에 안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영원히 평생 동안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보약이 될 겁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도에 샀어요. 우리 박수기 선생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딸들도 둘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준 우리 남편한테 먼저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 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삶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유머 쪽지를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규산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강하게 삶을 치열하게 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내 가정을 웃음꽃 피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저 사람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하는 거는 말도 하지 말래요. 보지도 말랍니다. 그랬는데 감히 내가 지금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유머를 하고 있어요. 올 2월부터 유머를 하면서 참 시련도 많았습니다. 정말 시련도 많았지만 그걸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핸드폰에 매일매일 이렇게 그날 쪽지를 붙여서 줘요. 우리 남편 내가 지금 말이 없어요.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매일 붙여주는데 자기 그거 읽어봐요 그래요. 그럼 보지 안 봐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도 여기 작은아이한테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매일매일 유머 쪽지를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하루는 그래요. 엄마 아빠 저렇게 하는데 꼭 그거 해야 돼 그래요. 하지마 차라리. 내가요. 나는요. 우리 아이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긍정적인 생각 이거 유머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저 심각함을 아이들이 닮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작은아이가 요번에 아파서 병원을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진료실에 앉아있으면서 엄마가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유머를 지가 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달래주라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유모 쪽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쪽지예요. 하지만 그걸 시작해 보시면 그거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우리 남편, 그런 남편 마음에 뭐라나 이 마음에 근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이 삶의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여기 2명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살면서 그 어떤 어려운 삶이 닥치더라도, 우리 아이가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지금 여기 데려왔고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기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분이 친구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친구분이 이렇게 끌려온 듯한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야, 오늘 개그맨은 누가 나온다. 그래요. 이런 강의 오면은요, 꼬시고 오는 분이 그래요. 오늘 무지하게 재밌고만 뒤집어질 거고 오늘 인생이만 하면서 맞습니다. 여기서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개콘은 맞습니다. 개콘도 재밌어요. 하지만 일회용 팍풍과 같은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배가 꺼지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꼭 그런 걸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한 사람 떠오른 사람, 내 아내가 떠오르고 내 남편이 떠오른다라면, 내 남편이 떠오른다라면은 해보세요. 그러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충분히 변할 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죠? 네. 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머는? 배짱이요. 몇 배 짝꿍 한번 봐보세요. 유머는? 배짱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스태프 잠깐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유머 쪽지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 안 해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은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이 색깔별로 이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아니라 2장씩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저녁에 주지 마세요. 예쁘게 있잖아요. 예쁘게 써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눈 보지 마시고 쪽팔리니까 그냥 손에다가 슬쩍 쥐어주고 얼른 튀어나오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말 안 해봤던 일들을 해보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거, 그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습관대로 똑같이 살면서 인생이 변할 거라고,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미친 사람.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써보세요. 자, 뭐가 좋을까요? 자, 오늘 얘기 유머 많이 적으셨죠? 자, 우리 없으신 분들은 제 명함 다 가지고 계시죠? 제 명함은 뭐냐면은 유머 명함이에요. 유머 명함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 계시나요? 잠깐 유머 쪽지 좀, 유머 명함 좀 갖다 주세요. 손 드신 분한테. 그래서 여기에 좋은 유머들이 많아요. 한 30개에서 3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좋은 유머들이 많으니까 자, 유머 명함을 갖다가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컨닝하면서 중요한 건 유머가 목적이 아니라 두세 줄의 마음,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니 유머 안 써도 좋아. 내일 아침에 여보 사랑해요 화이팅 하고만 나와도 그게 제일 진한 감동이죠. 자, 말로 할 수 없는 거 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써보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간직하고 있다가 기분이 어떤가 내일 아침에 한번 주고 빠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제가 몇 분의 시간을 드릴 거냐면은 딱 3분 시간 드릴게요. 괜찮죠? 자, 다 쓸 수 없으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할 수 없으면 고마워요, 여보 화이팅해요, 이런 얘기만 써도 감동이 될 거예요.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펜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펜이 없어. 예. 오늘 펜이 없어서 오세요? 그러시면 가시면서 우리 펜이 좀 있으시나요? 볼펜이? 오늘 예, 뒤에 펜 가져오시는데요. 예. 만만치 않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네. 우리 딱 한 두 분만 우리 한번 이렇게 쓰면서 이분들은 뭐 잘 쓴 분들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이 한번 이렇게 써도 괜찮고 저렇게 써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진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심필도라고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한번 쓴 거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예, 예. 자, 한번. 여보야,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하는 남편이.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거 딱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아내가 보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행복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주면 아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것만으로도요. 아시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유머 하나가 같이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맛깔나잖아요. 한 번 웃을 일을 더 준다는 거. 어쩌면은 이 유머 쪽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문자신 선생님,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외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음식은 더 가까이 돼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당신 손으로 만든 점점점. 오늘도 내게 맛난 음식을 만들어준 당신 때문에 행복한 남자. 사랑해. 역시 당신 손맛 짱이야. 우리 선물,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다 까먹어도 글씨에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덕분이야, 당신 최고라는 말 한마디 쓰기 위해서 그 감정을 충분히 글로 쓸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래요. 제가 쓰는 모든 책들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책 한 번 읽으신 분들은 나머지 책들을 다 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책을 사신 분들은 나머지 책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책을 앞으로도 이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나와 같이 누군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변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삶을 보여주는 강사, 삶을 통해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함께해서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제가 1000마디 만마디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면서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많은 스토리들, 또 예화들, 또 유머 소스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년 내내가 아니라 평생 내내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박장대소 15초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는 즐거워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뭔가 허기지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보다도 집에 가서 더, 그죠? 내가 살면서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정말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최규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여전히 여기는 충성카드. 꼬라서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나고요. 저희들이 그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립니다. 또 이게 오셨는데, 요 앞줄에 계신 분들은 받으면 돌려주세요. 뭐 일당 챙기기야 뭐 이거 선물 챙기면 안 되죠. 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선물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짐하게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업체에서 좀 출전해 주셨는데요. 홍성현 대표님 아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 홍성현 대표님 아시나요? 네. 네. 누군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좀 써. 유머. 자, 유머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한다는 책을 4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21일 날, 4월 20일 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을 이제 5권을 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분 받으셨고요. 이 책을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두 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자, 나오셔서 추첨 좀, 이 3권 추첨 좀 하겠습니다. 잘 섞으세요.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 왜 안 섞어서 내 거 안 나오냐? 막 그러는데. 네. 이게 책에 나오시는 조민철 선생님. 야, 이번 책은 2개 있습니다. 야, 자, 축하드립니다. 네. 또. 황금자 선생님. 아니, 이거 앞질 안 된다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잘 봐봐. 다 반납해야 돼. 아이. 박창수 선생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앞이야, 나. 아니, 뒤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원래 뒤에는 큰 게 있어요, 큰 게. 자, 지금 또 아까 우리 김재원 대표. 예, 김기호 선생님. 네, 조금 그 얘기. 알겠습니다. 네. 이경상 선생님. 예. 예. 네, 나오세요. 요거는 도서상품권이다. 도서상품권. 구덕비전에서. 네, 이거 저 작은 아입니다. 사실 우리 제 친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홍성현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책을 5권을 또 기증해 주셔서, 네. 자, 뽑겠습니다. 저기 도서상품권. 책 5권 기증하니까 이런 것도 시켜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 이름이 되게 예쁘세요. 정혜빈님. 안 계시네요. 또 안 계시고, 야, 이게 참. 배병선님. 안 계세요. 많이 나오시네요. 네. 나오세요. 네, 도서상품권 그래서 3만 원입니다. 네. 나는 이제까지 이런 거 하면서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은 오늘도 안 됩니다. 연경희님. 참고로 잠깐만요. 이거 뭐냐면, 요거는 옷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름에 입으면은 구도가 내려가요. 구도.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건 옷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저기 뒤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직클라라에서 이제 협찬한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물에 담궈서 더울 때 그냥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담갔다가 24시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옷은 사이즈 안 맞으면 저기 뒤에 있으니까 가서 바꾸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현. 자, 이거는 프라임 에셋이라고 보험의 모든 것 프라임 에셋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입니다. 15만 원짜리입니다. 네. 신영환님. 카메라님 받으셔야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화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다음 달에는 세터민 돕기, 세터민이 뭐냐면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 가족 돕기 자선 공연이 있어요. 최성경 선생님 모시고 이제 북한에서 대학을 3군데를 나오셨어요.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나오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걸 모시고 공연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공연이 여기서 펼쳐져요. 그 뮤지컬도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뮤지컬 여기서 하거든요. 그때도 오셔서 같이 한번 호흡을 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하고 똑같이 합니다. 다음 달 20일 날이니까 적어놓으셨다가 목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초로 아마 그런 공연을 돈 주고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세요. 자, 성공이란 무엇인가? 랄프 waldo 에머슨이 항상 이런 말 하죠. 성공이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크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자주 많이 이렇게 웃으시라고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읽으시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조금이라도 뭐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보다 어떻다고요? 세상을 뭐라고요? 네, 내가 태어나기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성공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에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단 한 사람의 인생에도 바로 이게 성공입니다. 많이 자주 웃고 자주 웃으세요. 많이 자주 웃으시고, 웃음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인간의 특권을 저버리지 마시고 자주 웃으세요. 아무나 보고 웃으세요. 물론 너무 이상하게 웃으면 미친놈 소리 듣지만 자주 웃으세요. 동료들 아침에 먼저 웃으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 타면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뭐 하늘 보고 땅 보고 눈 맞힐까 봐 그러지 마시고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내일을 향해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자, 제가 내일을 하면은 향해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크게 여기 떠나가도 강남에 떠서 내일을! 수고하셨습니다.